안녕하세요.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미래 견자입니다. 오늘부터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다루려고 합니다. 멕시코의 현재 상황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그 주요 원인인 마약 카르텔을 중심으로 멕시코가 이렇게 된 과정, 그리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인 엘리케키 카마르나 의원 살해 사건의 진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마약 카르텔을 비난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른 방송과의 비교를 위해서 벌거벗은 세계사 등 다른 방송을 미리 보시고 제 방송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한 자료입니다. 책으로는 헥터 벨레즈 씨가 쓴 더 레스트 나르크, 헤수스 엔키발 씨의 라시아의 카마레나 카르킨테, 헨리 크리거 씨와 제리 멜던 씨가 쓴 위대한 헤로인 쿠데타, 피터 데일 스콧 씨와 조나단 마샬 씨가 쓴 코카인 정치학,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 멕시코와 터널킹, 그리고 미 의회 보고서입니다. 본격적인 역사에 들어가기 앞서 멕시코의 현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2021년 3월 미국 북부사령부의 글렌 바너크 장군은 멕시코의 30 내지 35%가 마약 카르텔이 번성하는 비통치 공간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바 있고요. 멕시코에서 마약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폭력이 매우 잘 발생합니다. 2023년 기준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도시 10곳 중 7개가 멕시코에 있는 도시이고요. 살인사건을 보면 22년 33,287건 발생했고 인구 10만 명당 25건이었습니다. 이 3년에는 29,675건 발생했고 인구 10만 명당 23건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3년 기준 살인사건이 총 801건 발생했고 인구 10만 명당 1.6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 중 하나로 제도혁명당과 마약 카르텔의 유착을 들 수 있습니다. 제도혁명당은 29년 3월 4일 창당해서 71년간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은 달성했으나 일당 독재로 인해 나라의 모든 분야의 부패가 만연되어 정경 유착은 물론이고 공권력과 범죄 조직의 유착이 심화됩니다. 그러면서 마약 카르텔과도 유착이 강화됩니다. 쉽게 말해 카르텔이 정부의 상담만 잘하면 정부는 카르텔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4가지 불문율이 만들어집니다. 첫째, 마리화나의 마약의 국내 소비를 늘리지 않을 것. 둘째, 마약과 관련된 폭력으로 사회 이슈를 만들지 않을 것. 셋째, 제도권의 정치 집단에 도전하지 않을 것. 넷째, 연방 정부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할 것. 정부는 이러한 유착을 강화하기 위해 두 조직을 이용하는데 연방보안국 DFS와 연방사법경찰 PJF입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DFS는 CIA와 비슷하고 PJF는 FBI에 해당합니다. 이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초기 역사입니다. 중국계 이민자들이 멕시코로 넘어오면서 양귀비와 덴마초 씨앗을 가져와 키우면서 멕시코에서 마약이 시작됩니다. 멕시코 마약이 본격 대두된 건 프렌치 커넥션이 붕괴되면서입니다. 프렌치 커넥션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공식적으로는 40년대 후반 프랑스 국가 마피아가 터키에서 수입한 아펜을 마르세유에서 헤로인으로 만들어 미국으로 유통시키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걸 구성하고 실행에 옮긴 건 CIA, 그 중에서도 폴 헬리얼입니다. 마피아와 짜고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마약을 팔아본 돈으로 비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런 프렌치 커넥션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에 대해 프랑스 사람들이 분노해야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프랑스 정보기관들도 이걸 이용했습니다. 방첩 외국 정보국, 시민행동 서비스 등 정보기관들도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온갖 비밀 작전을 하기도 했고 마피아들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프렌치 커넥션이 붕괴한 건 닉슨 때입니다. 마약을 근절하려고요? 아니죠. 닉슨은 마약 시장에서 프랑스로부터 주도권을 가져와 프랑스 정보기관들의 힘을 빼고 싶었고 그러한 명분으로 CIA와 비견될 만한 본인만의 독자적인 조직, 즉 DEA를 만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닉슨과 CIA의 합작으로 프렌치 커넥션은 붕괴합니다만 CIA를 넘은 닉슨은 결국 CIA한테 작업당이 무너집니다. 바로 워터게이트이죠. 너무 깊게 들어갈 수는 없으니 다시 멕시코로 돌아오죠. 72년에서 73년 프랑스 마르세유로부터의 헤로인 공급이 차단되자 그 자리를 차지한 건 2가지, 즉 동남아시아 골든 트라이앵글과 멕시코입니다. 물론 골든 트라이앵글이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공급했고요. 멕시코는 그전부터 미국 시장에 헤로인을 공급하고 있었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때 멕시코 마약 시장은 헤레라스, 마시아스, 로메로스, 파벨라스, 시실리아 팔콘, 발렌수엘라스, 아빌레스 켄토로스 등 7개 대형 패밀리가 주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알베르토 시실리아 팔콘이 세운 시실리아 팔콘 패밀리입니다. 시실리아 팔콘은 원래 쿠바인으로 쿠바 침공을 위해 CIA에게 훈련을 받기도 했고 그 본거지는 한때 과달라하라, 나중엔 티후아나였습니다. 시실리아 팔콘은 75년 체포되지만 그 패밀리는 건재했습니다.
현재까지 활동하는 카르텔 중 최초의 조직은 걸프 카르텔이지만 마약 거래를 최초로 시작한 조직은 퍼시픽 클리카입니다. 당시에는 마약 조직을 카르텔이라고 부르지 않고 클릭이라는 뜻의 클리카로 불렀습니다. 퍼시픽 클리카,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네, 시날로아 카르텔의 전신입니다. 당시 수장은 페드로 아벨레스 페레스이고요. 마리화나 밀수의 선구자로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으로 마약을 반입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 아벨레스에게는 3명의 중요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르네스토 폰세카 카렐로, 라파엘 카로 킨테로, 그리고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입니다. 아벨레스의 조카인 엘 차포 호아킨 구스만은 이제 일을 배우는 입장이었고요. 아벨레스는 78년 9월 연방경찰과의 총격전으로 사망합니다. 그 배후에 가야르도가 있다는 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후 가야르도가 조직을 인수합니다. 당시 그 조직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먼저 가야르도입니다. 시날로아주 경찰 출신으로 시날로아 주지사의 경호원으로 일하면서 강력한 인맥을 쌓았습니다. 나중에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수장이 되면서 엘 파드리노, 즉 대부로 불립니다. 이 엘 파드리노라는 별명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킨테로, 미성년자를 좋아하는 꼴통이었고요. 하는 짓과는 다르게 신세미아라는 새 대마초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고 그 신세미아를 이용해서 초기에 큰 성공을 거둡니다. 돈네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 나중에 가야르도의 오른팔이 됩니다. 그즈음 75년부터 콘도르 작전이 시행됩니다. 1억 1,500만 달러 상당의 자금, 비행기 76대가 투입되면서 대대적으로 마리화나와 양귀비 재배지 소탕 작전을 벌였는데 DEA가 멕시코 정부와 함께 벌인 대표적인 사기극입니다. 중요한 밀매범들은 하나도 잡지 않고 애꿎은 농민들과 독립 마약상들만 족쳤습니다. 70년대 후반 멕시코의 마약 생산량이 단계적으로 감소한 주요 원인도 제조제 살포가 아니라 심각한 가뭄 때문이었고요. 그래도 실적은 내야죠. 티후아나에 기반을 둔 시실리아 팔코네 패밀리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시날로아에서 마구잡이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야르도 등 주요 인물들이 한때 시실리아 팔콘의 본거지였던 할리스코주의 과달라하라로 거처를 이동하면서 멕시코 마약 사업을 장악합니다. 그 전까지는 각 지역의 보스들이 플라사라고 하는 자기 구역에서만 마약 사업을 했는데 가야르도가 그 보스들을 모두 모아 연합을 만든 것이죠. 당시에는 그 연합의 이름도 없었고요. 나중에 편의상 과달라하라 카르텔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가야르도는 연합의 명분을 코카인에서 찾습니다. 원래 멕시코에서 생산, 판매하는 마약은 대마초와 헤로인이었습니다. 코카인은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 잘 자라는 코카나무 잎으로 만드는 마약이고요. 당시 코카인 사업의 중심은 콜롬비아의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중심으로 하는 메데인 카르텔이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원래 플로리다 해안을 통해 코카인을 미국으로 유통시켰는데 단속이 심해지다 보니까 다른 경로를 찾다가 멕시코를 이용해 육로로 유통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 방법을 걸프 카르텔이 처음 생각해냈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가야르도는 에스코바르와 협상하여 콜롬비아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유통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운반비를 현금으로 받았지만 나중에는 운반비로 운반해주는 전체 코카인의 절반을 요구하고 관절시킵니다. 즉 콜롬비아에서 받은 코카인의 절반은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카르텔의 소매상들에게 전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네 소매상들에게 전달해서 직접 미국의 소매상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마약이 진짜 돈이 되는 건 이 소매상들이 소유자들에게 마약을 파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84년 과달라하라 카르텔은 그 세력이 정점에 달했고 DEA 관계자는 매출과 수익이 연간 30억 달러를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다가 85년 DEA의 엘리케 키키 카마르나 살라사르 요한 살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DEA 요원이 살해당한 건 처음이었고 그만큼 이 사건은 미국에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레yen다 작전이 시작됩니다. 레yen다는 레전드라는 뜻이고요. 주요 인물 중 킨테로와 돈 네토는 바로 잡힙니다만 가야르도는 89년 잡히고요. 가야르도가 체포되면서 과달라하라 카르텔은 분해되고 크게 4개의 카르텔로 쪼개집니다. 바로 티후아나, 후아레스, 걸프, 그리고 시날로아입니다. 오늘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초기 역사를 다루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키키유안 살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면에 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